앞에서는 농업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농업의 구조 전환을 농업 산출 및 투입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총산출은 재배업과 축작업으로 구분되며, 재배업은 식량 작물과 비식량 작물로 구분되고, 축작업은 축산업과 양잠업으로 구분됩니다. 조사 품목은 농림통계연보에서 농업생산지수가 제공되는 품목, 즉 당해년도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기 시계열을 구할 수 있는 품목에 한정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의 변경에 따른 문제가 재배 면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먼저 재배 면적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림 3은 경종 작물의 재배 면적의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1910년대 작품 면적이 급증한 것은 1910년대 초반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작물이 제한적이었다가 점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배 면적 추이는 사실상 토지 조사 사업이 종료된 1918년 이후부터 유의미한 통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였지만 상대적으로 식량 재배 면적의 증가 속도가 비식량 분목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비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 증가는 주로 채소, 면화, 사료 재배 면적의 급증에 기인합니다. 해방 이후 경종 작물 재배 면적이 급감한 것은 상대적으로 이모작이 어려운 논 비율이 남한 지역에서 높았기 때문입니다. 식량 재배 면적의 비율은 해방 전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식민지기와는 달리 1960년대 중반까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할 필요 때문에 식량 작물의 재배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농업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반전하는데, 식량 재배 면적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0% 수준에 이르러서 안정되었다가 2010년대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종 재배 면적이 정점에 달했던 1965년에는 323헥타르였지만 2015년에는 148만 헥타르로 급감하였습니다. 장기 추이는 미국 이외의 식량 작물 비중의 감소와 과일, 채소 재배 면적 비중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적인 재배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재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곡물 생산은 사양산업화하고 있었으며 그 자리는 과일, 채소 등 비식량 작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재배업 내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는 축산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림 4는 농산물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곡물, 비곡물, 축작업의 비중의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방 전은 반성환 교수가 1974년에 출간한 한국농업의 성장에서 가져온 것이고, 해방 후는 농림업 생산지수로부터 연도별 명목 산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식민지기에는 1910년대에 곡물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였지만 70%를 하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축산업의 비중은 5% 내외에서 1930년대까지 점차 증가했으며 1930년대 후반 비곡물 경종 작물의 비중이 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통계가 제시된 1961년에는 곡물의 비중은 84%라는 큰 값을 가졌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1년 이후에는 비곡물 생산액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한편 축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비곡물 생산액을 추월하여 현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 산출액과 달리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축산업이 재배업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축산업은 명목 총 산출의 43.2%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5.5%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25.5%라는 수치는 1970년의 6.2%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기는 합니다. 왜 축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재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곡물, 비곡물, 축산물의 부가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1910년대 농업 생산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1910년대 농업 통계는 불완전한 것이며 재배 면적보다도 농업 생산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합니다. 1910년대 미국 생산량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데 그림 5는 논쟁의 대표적인 두 당사자의 추계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박섭 교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1918년과 1937년 두 해의 미국 생산량 수치가 특히 정확하다고 보았는데 1918년은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며 1937년은 실지조사에 의한 생산량 조사가 이루어진 해여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조사 사업 이후 행정통계는 실제 생산량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섭 교수는 1918년 생산량에는 두둑 면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과대평가된 부분을 공제하고 과소평가된 부분이 매년 같은 비율로 누적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1919년부터 1936년까지의 생산량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수열 교수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1910년대의 통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박섭 교수는 통계연보의 생산성 증가율을 준용하여 1910년대 생산량을 계산한 바, 허수열 교수는 1920년대 초반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에 의거하여 1910년대 미국 생산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910년대 농업통계는 이 점을 감안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소 투입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생산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에 대해 장기 시계열을 작성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농업 경상 투입액과 농업 조고정자본 스톡액은 식민지기는 반성환 교수가 1974년 발간한 한국농업의 성장에 의거하였고 해방 후는 황수철 이사장의 2015년 한국의 농업성장 분석 1955년에서 2012년의 산출, 투입, 생산성 추계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의거하였습니다. 경상 투입액은 농약, 비료, 종자로 구성되며 고정 투입에는 농기계, 대동물, 대식물, 토지 계량비, 건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반성환 교수는 경상 투입에 농업 경영비와 손도구를 포함시켰지만 여기서는 일관성을 위해 제외했습니다. 경상 투입액이 고정 투입액을 상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 축의 단위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식민지기에는 경상 투입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는 비료 사용량이 격증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고정자본 스톡이 증가했습니다. 해방 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헥타르당 경상 투입액은 1955년 8.2만 원에서 2012년 78.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농기계는 전무한 상태에서 2012년에는 527.2만 원으로 격증했습니다. 경상 투입액은 농약의 사용량이 급증하여 이후 1971년에 종자 구입액을 추월하였고 1979년에는 비료 구입액도 추월하였는데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영농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농기계 투입액은 경상 생산 요소 투입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감안해도 2000년대 중후반에는 경상 투입액을 상회하였습니다. 미국 생산에 특화된 대규모화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밭농사에 광범하게 활용되는 관리기의 격증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작 또는 시설 용농에서의 육체 노동의 생력화라는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구조 변화 과정을 요약하면 식민지기의 농업은 주요 산업으로서 원료 공급지 및 미국 수출 등으로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반면 해방 후에는 식량 자급이라는 소극적 역할로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농지 개혁을 통한 소농 경제의 농가 수지 개선은 이후 산업화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처로서 혹은 잠재적 실업자의 저수지로서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 구조면에서 보면 식민지기에는 경정이 압도적이었으나 해방 후에 오면 경정 위주에서 축산업으로, 경정 부분에서도 식량 작물로부터 비식량 작물로 무게중심이 이전하였습니다. 재배 면적 비중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미국 이외 식량 작물의 급감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개방화 이후 경정 부분은 식량 자급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전하였습니다. 생산액 측면에서 보면 식량 부분의 쇠퇴는 더 두드러지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입 농산물의 증대가 그 위축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에 따른 외식 수요의 증대와 함께 축산업이 발달하였고 이제 축산업이 재배업을 추월하는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산업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아직 재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재배업에 대한 가격 지지 정책, 축산업에서 주기적으로 빈발하는 전염병 피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 투입 면에서는 비료뿐만 아니고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격증하였습니다. 기계화 측면에서는 미국 재배에서 대규모화가 진행되는 한편 밭농사에 특화한 소규모 자동화로의 진행도 이루어졌습니다. 1955년부터 2012년간 경상 생산 요소 투입액은 9.6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 생산액은 약 3.5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정자본 스톡의 감가상각액을 포함하면 생산 요소 증가율과 농업 산출액 증가율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같은 기간 농업 취업자는 438.3만 명에서 148만 명으로 33.8%로 감소하였으나 노동력 감소를 경상 투입 및 고정자본 투입으로 커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농업의 구조 전환을 농업 산출 및 투입 구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